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LA에 두 번째 자택 격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비율이 계속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의 2차 자택격리 명령 발효가 임박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오늘 LA시가 가장 먼저 자택격리 명령을 시행한 주요 도시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2차 명령이 내려질 첫 번째 대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권에서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도 특히 LA 지역이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어제 병원 입원 환자, 신규 감염, 사망자 등 주요 수치들이 모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의 경우 어제 하루 3,160명을 기록해 전체 누적 숫자는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확인돼 전체 사망자 수는 4,100명을 능가했습니다. 특히 자택격리 명령 발효의 핵심 기준인 병원 입원 환자 숫자의 경우 어제 2,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국은 5일 연속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크게 늘고 전체 입원 환자가 2,200명을 넘어섰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정부가 제시한 위험 신호의 기준은 1,900명인데 이미 LA 지역은 이를 넘어선 2,000명대를 연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단기간 내 병상 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LA 지역에 대한 자택격리 재명령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난 2주 전부터 LA시가 최고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악화되자 가세티 시장은 자택격리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라면 LA가 전국에서 최초로 2차 자택격리 명령이 내려진 첫 대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2차 경기 부양 법안이 의회에서 계속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서도 이견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경제 회복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일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추가 경기 부양 법안. 양당 간 이견차가 좁혀져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당초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3억 달러 규모의 민주당 히어로즈 법안은 다소 파격적인 지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다수당이자 결정권자인 공화당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현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가정으로 제한해야 하며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It will take a good faith bipartisan cooperation from our Democratic colleagues to actually make a law. That productive spirit is what got the CARES Act across the finish line unanimously. But last month, that spirit was absent.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도 어제 이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억 달러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안도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새 경기부양 법안이 신속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말 이전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연방의회는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 진행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인 이달 안에 연방 상원에서 합리적인 협의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양당 지도부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경기 부양안에 회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사진을 올리고 마스크를 쓰는 게 애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왜 태도를 바꾸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Not mixed signals. The president wore a mask in May. The tested more than anyone, multiple times a day, and we believe that he's acting appropriately.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테스트를 얼마나 자주 받고 있냐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I knew he was tested daily, but can you elaborate on that? How many times a day is he tested? He's tested often. I'm not going to read out exactly how many times he's tested a day, but sometimes it is more than one time a day.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 주의 경제 재봉쇄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로 주당 $600 지급이 종료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5차 경기 부양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5차 경기 부양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급여세 인하 없이 부양안은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업자들이 기존 급여보다 높은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들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급여세 인하라고 밝혔습니다. The payroll tax in particular goes to some of our hardest working Americans. The people that it benefits, if you look at the tax structure, are middle income and low income workers. And not only that, there's an incentive on the employer side with a payroll tax holiday that encourages them to hire more too because it reduces their burden. So it's a very smart policy. 트럼프 행정부는 4월 말 중단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집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행정각서는 센서스 인구조사 이후 내년 4월 개시되는 의회 지역구 조정에서 서류 미비자들의 집계분을 제외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민인권단체들은 즉각 이번 각서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센서스 조사 이전부터 시민권 질문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법적 공방 끝에 연방 대법원이 불허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각서는 대통령 행정명령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이긴 하지만 정부 기관이나 당국자에게 직접 하다라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법정 소송을 피하는 동시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실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미용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이에 주정부가 미용실과 네일샵 등의 야외 영업을 허락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엄격한 안전수칙 준수하에 뷰티 서비스 업종의 야외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샵, 스킨케어 등 뷰티 서비스 업종들은 햇빛을 가리는 천막이나 환기가 잘 통하는 야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뷰티 업종들의 경우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면 이상이 뚫려 있어야 하고 전기 배선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배선 등 안전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으론 식당들의 야외 패티오 영업과는 달리 뷰티업소들의 야외 영업은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조치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가을 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든 데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원 기자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할 경우 올 가을 학기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올 가을 학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학기 내내 원격 수업에만 참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주 교육국은 이번 주 안으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가는 선택권을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참여를 하셔야 학교들이 정책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줘야 되는지 발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해 드리고요. 한편 뉴저지 교사 노조의 마리 브라스턴 위원장은 가을 학기 개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쉽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스턴 위원장은 플로리다, 텍사스 등 타주에서 코로나19 2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9월 초 뉴저지 학교 문을 다시 열게 될 경우 코로나19의 엄청난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LA 거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기분일 겁니다. 2차 자택격리가 내려질지 안 내려질지 지금으로선 섣부른 전망을 내놓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